자, 요소 대칭 복사, 요거 스케치 대칭이라는 항목부터 살살 살펴보도록 할게요. 페이지가 좀 어째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모니터 두 개다 보니까 해상도가 서로 다 달라갖고 좀 그래요. 자, 일단은 그 스케치 요소를 중심선 기준으로 대칭되게 복사한다. 요게 포인트죠. 여기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보조선, 즉 1.3선으로 그려진 보조선, 요거를 갖다가 강조하느라고 이렇게 네모둘레로 해놨어요. 네모둘레를 그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100짜리 라인을 하나 잡아 놓는다. 요런 것이고, 원점의 위치는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에 있는 좌표계 형식으로 표시된 요것이 원점의 위치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한번 세 파트에서 정면 평면 해가지고 요거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세 파트 갑니다. 자, 세 파트의 정면 평면 스케치 갑니다. 정면 평면 스케치 요렇게 해놓고, 그동안 우리가 그렸을 때는 그 원점 위치에다가 중심선을 많이 그렸는데, 지금 요 그림에서는 선 그리기, 마우스 제스처 이용해서 선 그리기 들어와 가지고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X의 양의 방향으로 라인을 그려 놓고, 요 라인의 길이를 100으로 하자는 이야기였어요. 자, 이렇게 100으로 만들어 놓고 마우스 제스처를 이용해서 선 그리기 들어가는데, 보조선으로 요거 바꿔 가지고 앞서 그려놓은 라인의 오른쪽 끝점에서 시작해 가지고 보조선을 이렇게 그려 올렸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 해놓고 요소 대칭 복사하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과 중심선을 모두 선택하는데 컨트롤 키 눌러서 다중 선택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은 잠깐 눈으로 보세요. 요소 대칭 복사 일전에 기본적인 FM적인 거로 말씀을 드릴 때는 요 명령을 먼저 실행하고, 대칭 복사 항목으로 선분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대칭 기준을 클릭해서 파란색으로 입력되기로 바꿔주고, 대칭 기준을 보조선을 이렇게 선택해서 넘기는 식을 알려드렸죠.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선과 중심선을 모두 선택한다는 거예요. 모두 선택한다. 요렇게 하면은 즉 무슨 이야기냐면, 보조선 요거도 선택하고 그려놓은 선도 선택하고 이 두 가지를 선택해서 요소 대칭 복사를 바로 누르면 미러가 바로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자,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얘네를 하기 위해서는 윈도우로 이렇게 셀렉트 하는 게 좋겠죠.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해도, 프린트처럼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해도 되겠지만은 이렇게 윈도우로 셀렉트 해줬어요. 그랬더니 치수 객체는 선택 영역에 다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치수는 선택이 안 됐죠. 선과 보조선 요거만 선택이 됐죠. 요 상황에서 요소 대칭 복사 요거를 눌러 볼게요. 반대편에 요 선이 바로 만들어졌나요? 요거였어요. 자, 그 다음으로 이게 이렇게 된 거를 가지고서 스케치 잘라내기 요거 한번 하자는 이야기인데, 스케치 잘라내기 연습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좀 봤습니다.
스케치 잘라내기는 우리가 많이 봤으니까 요거는 뭐 됐고요. 요거는 늘리기 하고 요런 것들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 그런 면에서 요 프린트에서는 바로 이어가지고 대칭복사 피처 생성하기로 넘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대칭복사 피처 생성하기 요 페이지로 넘겨놨을 건데, 자, 지금 정면 평면에서 우리가 스케치 하던 거는 싸그리 지우고 요 스케치를 우리가 이제 또 그려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또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스케치의 경우는 같이 정면 평면에다 또 똑같이 하는 거기는 해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구속 조건을 어떻게 하라라고 설명을 했냐면, 원점하고 이 짝에 놓이는 선분의 점, 요거를 선분의 점을 잡아도 되고, 이 선분 자체를 잡아도 돼요. 요 두 개하고 서로 일치구속 조건을 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대편의 요 선하고는 동일선상이란 구속 조건을 주자, 요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크기 치수는 화살촉이 어디 붙어 있냐면 내경에 붙어 있어요. 안쪽 반지름, 여기에 화살표가 붙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께 값으로 12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자, 그러면 요것을 정면 평면에다가 작업을 해 보도록 할 텐데, 요거 할 때는 뭐 원 그리고 난 다음에 지우는 것도 괜찮겠지만, 저는 이거 3.5로 가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듭니다. 3.5로 얘를 그려볼게요. 3.5 아이콘 찾으셨죠? 네. 요거 눌러가지고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다 1번 잡고, 여기 2번 잡고, 여기 3번 잡아서 3.5를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자, 클릭 됐나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요거의 조건에서 먼저 이 센터 포인트가 저는 원점보다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십자선 표시되어 있는 센터 포인트 찾으셨죠? 요 센터 포인트하고 원점하고를 우선 일치로 맞춰 놓을게요. 이렇게 일치로 맞췄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먼저 요소 옵셋을 가겠습니다. 요소 옵셋을 먼저 갈게요. 선을 그리고 하려면 이 요소 옵셋 하지 말자. 요소 옵셋 하면은 모양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요. 요소 옵셋을 하지 말고 3.5를 하나 더 그리는 걸로 갈게요. 3.5를 하나 더 그리는데, 역시 1번 여기 잡고 2번 여기 잡고 3번 여기 잡아서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이번에는 이 호하고 이 호 두 개를 선택해서 구속 조건을 줘버릴게요. 호끼리 구속 조건을 주는데 이때 무슨 조건을 주려고 하는 걸까요? 동심이에요. 예, 동심을 주도록 할게요. 자, 3.5를 이용해서 여기 1번 잡고 2번 잡고 이런 식으로 대충 호를 그렸어요. 그리고 크로스 셀렉트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겠네요. 일부러 클릭해서 다중 선택하지 말고 이렇게 크로스 셀렉트해서 두 개 선택하면 동심 조건을 바로 줄 수가 있죠? 동심 조건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선을 이렇게 하나 그릴 수가 있겠네요. 이쪽에도 이 선을 이렇게 하나 그릴 수가 있겠어요. 선 그리기로 양 끝에다 이렇게 끝점 일치 보면서 그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선 그리기를 이용해서 요거 잡았으면 원점이 요거잖아요. 그죠? 원점 요거하고 요선하고를 뭐로 한다? 일치로 구속을 준다. 자, 원점하고 얘를 잡아가지고 일치, 중간점 아니죠? 일치예요. 일치 이렇게 맞췄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점 있죠? 점. 찾으셨나요? 전보다 그냥 선 자체를 클릭하고 여백을 클릭하면 위에 선택 해제가 되죠. 앞서 선택했던 거 해제됐죠? 요래 놓고 선을 다시 선택해서 얘를 수평으로 바꿀게요. 됐어요? 자, 일치만 해가지고는 요거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수평 조건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자세도 수평으로 잡고 있고 원점에 대해서 일치도 잡고 있는 선이에요. 그죠? 요거 깜장색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요 선하고 선택해서 두 개의 선에 대해서 동일선상이라는 구속 조건을 줄게요. 자, 동일선상 들어가죠. 동일선상 두 개를 선택해서 동일선상. 자, 동일선상 줄 때 보면은 이렇게 점선으로 파선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거는 이건 아무 형상을 만드는데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참조 요소이기 때문에 얘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디스플레이 되는 것 뿐이니까 걱정을 하들 마시고요. 자, 그러면 형상의 위치와 자세에 대한 것들은 웬만하니 잡았습니다. 그럼 크기 치수를 넣으면 되겠죠. 크기 치수를 넣으면 되겠죠. 안쪽에 있는 요 반지름 치수부터 먼저 넣을게요. 요거부터 반지름 치수를 넣는데 얘는 반지름 40이죠. 되셨나요? 네, 40 하셨고 그러면은 지능형 치수상에서 호와 호를 그냥 클릭하세요. 호와 호를 그냥 클릭하세요. 호를 클릭하고 하면은 요렇게 간격치수가 요거 호의 간격치수가 요거 됩니까? 네. 요때 요거 클릭하고 12라고 넣어주세요. 그러면 프린트처럼 요거 스케치는 다 끝났나요? 네. 자, 그러면 돌출을 하는데 돌출 보스 베이스 할 때 요거 중간 평면으로 이렇게 하라고 해놨네요. 그죠? 중간 평면으로 해가지고 돌출을 하는데 요거 80으로 돌출하라 이렇게 해놨어요. 중간 평면으로 하면서 80으로 가라 이렇게 써놨어요. 자, 바로가기 S 눌러서 돌출 보스 베이스 블라인드 1의 옵션은 뭐라고요? 중간 평면. 돌출의 깊이 값은요? 80. 자, 그러면 요런 형상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요런 형상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다운이가 놀러 오면 안 되니까 세이브 한번 눌러 줍시다. 자, 세이브 한번 눌러 주시고 요거 대칭으로 저장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한영 전환 다시 영문으로 바꿔 놓고 하시고요. 자, 대칭 한글로 했다가 파일명은 한글로 넣었다가 한영 전환 다시 전환해 놓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 돌출한 거를 가지고서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뒷면으로 대칭 복살 피처 생성하기 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죠. 스케치할 윗면을 선택해서 완전정의 스케치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윗면을 선택해서 이렇게 스케치를 하는데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이게 요 스샷 그림처럼
안쪽에 있는 모서리에다가 요거 일치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윗면에다가 스케치를 갑니다. 윗면에 스케치, 면에 수직 보기. 이렇게 보면은 안쪽에 있지 안 보이죠? 그런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바꾼다? 표시 유형에서 요거에서 은선 표시로 바꾸면 수문선이 디스플레이 돼요. 됐나요? 은선 표시. 자, 그러면 안쪽에 수문선이 표시가 되니까 우리는 이 안쪽에 있는 이 수문선을 보고 여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얘를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을 이제 그려보도록 할 텐데, 요거는 뭡니까? 이 코너 사각형을 먼저 그려줄게요. 코너 사각형을 먼저 그리는데, 여기 수문선에다가 일치를 보면서 1번 찍고, 2번을 여기쯤에다 이렇게 찍고 해서 코너 사각형을 만들어 줄게요. 이해되셨죠? 안쪽에다 왜 하는지 알겠죠? 안쪽에 있지 수문선에다 하는 거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코너 사각형 마우스 제스처를 이용해서 가는데 첫 번째 점을 안쪽 여기에다가 일치 잡고서 두 번째 점을 이런 식으로 찍어줘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바로 이어서 원 그리기를 갈게요. 원 그리기를 가는데 원의 중간점을 원의 센터 포인트를 코너 사각형으로 그려놓은 오른쪽 수직선분의 중간 여기에다 센터를 잡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아래에 꼭지점 여기다 2번 찍으면은 원이 그냥 그려질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원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 중간에다가 원의 센터를 잡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크기를 나타내는 거를 여기 꼭지점에 잡았어요. 자, 이제 요거를 한 이유는 뭐겠어요? 요소 잘라내기로 정리하려고 하는 거겠죠? 요소 잘라내기 지능형을 이용해서 건들면 죽어. 이렇게 툭툭 건드려 가지고 지워버리도록 할게요. 자, 요소 잘라내기 지능형으로 툭툭 건드려서 날렸어요. 자, 지난번에도 그 스케치가 다 잘 돼서 넘어가면 좋은데 에러가 나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확인을 해드렸던가요? 윈도우로 이렇게 1번, 2번 클릭해서 드래그 해가지고 요런데 이음매 쪽을 윈도우로 셀렉트를 많이 하죠. 그랬을 때 짧은 선이 있나 없나 많이 제가 검토하죠. 그런 요령으로 요렇게 짧은 선이 생겼나 안 생겼나 이런 거 윈도우로 이렇게 셀렉트해서 보세요. 안 생겼죠? 그러면 안심. 자, 여기서 프린트를 보면은 프린트에서 이게 호의 센터까지가 이렇게 40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40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40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뭔 얘기하고 통하냐면 호의 센터 있죠. 호의 센터하고 원점하고를 수평으로 놓는 거랑 같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40이란 치수 넣는 거 안 하고 이렇게 호의 센터하고 원점하고를 수평 구속으로 바꿀게요. 자, 수평으로 바꿨죠? 그 다음으로 이제 치수를 보는데 원점에서부터 호의 센터까지 치수를 넣는데 이때 호를 그냥 클릭하세요. 호의 중심점 클릭하려고 하지 마시고 호 자체를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센터로 입력하게 될 겁니다.
요렇게 센터로 입력하는 값이 얼마예요? 70이죠? 네. 자, 갑니다. 자, 지능형 치수형에서 원점을 클릭하고 호의 센터 클릭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호를 클릭하는 거예요. 그냥 호를 클릭해요. 자, 그랬을 때 요게 70 요렇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에서 우리는 크기 치수로 그 바깥에 있는 이 홀을 치수를 주는데 R25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25. 여기까지는 깜장색으로 됐나요? 네. 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쌤 이거 완전 정의가 안 됐는데요? 잘 보세요. 요거 완전 정의 바꾸려면은 이 수평선분하고 호하고 탄젠트로 바꿔볼게요. 탄젠트 구속을 줘볼게요. 탄젠트. 깜장색으로 바뀌었나요? 아래쪽에 거도 이렇게 잡아서 탄젠트로 되나요? 이렇게 해서 탄젠트로 다 바꿔놓고 요거 하고 난 다음에 20파이짜리 서클을 그리는 거군요. 맞아요. 바깥에 거를 먼저 그 자세를 잡고 위치와 크기 치수를 잡아서 완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안쪽에 거를 그리는 게 맞겠어요? 자, 그러면 원 그리기 다시 갑니다. 원 그리기 하는데 R25의 센터에다가 커서를 가져다 대면 끝점 일치로 뜨죠? 동심으로 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두 번째 점 딱 찍어가지고 원 그려줬죠? 이제 치수만 넣으면 되겠네요. 치수만 넣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클릭해서 요거는 몇 파이로 돼 있나요? 20파이. 오케이. 자, 요렇게 20파이로 잡았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얘를 이제 돌출 보스 베이스 하는데 등각 보기로 먼저 보시면 등각 보기 컨트롤 7 먼저 보시면 안쪽에 있는 이 모서리에다가 맞춰서 그렸기 때문에 그죠? 요게 요렇게 되는 거죠. 만일에 이 바깥 모서리에다가 잡았다면은 돌출이 될 때 이런 식으로 돌출이 됐을 거예요. 바깥 모서리에 잡았으면. 그래서 우리는 안쪽 모서리 여기에다가 그렸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돌출 보스 베이스 하는데 요거 값은 눈이 이렇게 나빠서 15mm로 돌출하도록 할게요. 스샷에 사실 숫자가 좀 써있기는 했는데 좀 흐려갖고 15로 돌출하면 되겠습니다. 15mm로. 자, 그랬을 때 돌출 보스의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돌출 보스 베이스 바로가기 가고요. 15 바디 합치기죠, 당연히. 바디 합치기예요. 바디 합치기 체크돼 있어요. 자, 요렇게 만들었어요. 디스플레이 유형을 모서리 표시 음영으로 다시 바꿔놓을게요. 자, 그러면 요렇게 내가 만든 형상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가지고서 봅시다. 먼저 대칭 복사를 하는데 피처 명령 요거 있죠? 요거를 바로 쓰는데 대칭 복사할 피처는 보스 돌출 2예요. 요거예요. 그죠? 요거
대칭 복사할 물건이고 기준면은 어느 것으로 잡아야 될까? 우측면이 기준면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측면이 여기쯤에 있죠? 가운데에 있죠?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넘기는 겁니다. 2D 스케치에서는 대칭 할 때 어땠었나요? 선을 선택했죠. 대칭 기준 선을 선택했죠. 지금 이거는 3차원 형상이란 말이에요. 3차원 형상이기 때문에 대칭 기준면을 이렇게 면 요소를 잡아야 돼요. 평면 요소를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갑니다. 대칭 복사 누르고, 자, 대칭 복사할 피처 요렇게 커서로 요렇게 가져다 대면은 요 피처에다가 가져다 대니까 보수 돌출 2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뜨죠. 또는 요렇게 디자인 트리 열어서 보수 돌출 2 요거를 선택하셔도 돼요. 그죠? 자, 그런데 뭐를 지금 하는 단계였나요? 제가 그냥 바로 클릭해 버릴 뻔했네. 뭐를 하려는 단계예요? 지금 이거는 기준면을 선택하는 단계죠. 기준평면을 선택해 달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죠. 요 창에 대한 얘기를. 그죠? 기준평면은 앞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측면. 그래요. 우측면을 먼저 클릭하시고, 그러면 그 다음으로 대칭 복사할 피처를 선택하십시오. 메시지 바뀌었습니다. 요때 뭐 누르는 거예요? 보스 돌출 2 요거 누르는 거죠. 미리 보기 생성되나요? 네, 확인. 피처 탭 눌러봤어요? 자, 프린트해서 요거까지 해놓고 뭐 그 대칭 복사를 해라 요거까지는 우리가 했고요. 그 다음으로 대칭 복사 피처 연습하기에서 대칭 복사를 또 하는데 어디를 기준면으로 잡느냐? 아랫면을 잡고서 모든 피처를 선택한다는 게 요게 마무리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화면을 이렇게 돌려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쳐다볼 수 있게 돌려요. 그리고 아랫면을 선택한다고 그랬죠. 요렇게 피처의 아랫면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요게 대칭 복사의 기준면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기준면으로 쓰겠다는 거고, 대칭 복사할 피처로 선택하는 거는 요 세 가지를 대칭 복사 피처로 다 선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칭된 자체도 또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대칭 복사 요거 해봅시다. 자, 여백을 클릭해서 저는 빠져나온 셈이고요. 대칭 복사부터 다시 할게요. 기준면을 선택하는데 어디를 클릭하라? 아랫면 클릭했죠? 그 다음에 넘길 피처들 뭐라고 선택한다? 자, 보수 돌출 1, 2, 그 다음에 대칭 복사 1. 예, 한꺼번에 클릭이 잘 안 될 거예요. 한 번씩 더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디자인 트리에서 얘네들 클릭해서 대칭 복사 피처로 요 1, 2에다가 그 대칭 복사 1까지 요거 그대로 잘 들어갔나요? 네. 그러면은 요거 넘기는 것까지는 뭐 바디 합치기로 뭐 그냥 놔두면 되겠네요. 바디 합치기로 그냥 갑니다. 자, 요거 넘기는 것까지 다 됐어요? 바디 합치기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뭡니까? 이 형태에서 그냥 넘겨버리면 다 바디 합치기로 될 거예요. 체크박스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니었어, 사실. 왜냐면은 요거를 만일에
바디로 대칭복사를 바디로 갔었다면은 대칭복사를 바디 기준으로 갔다면 이거 같은 경우도 따로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피처 편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대칭복사 바디 선택하라는 이런 거는 안 뜨는 거예요. 만일에 바디로 갔다면은 요건 또 다른 결과가 나요. 그렇죠. 그러면서 합쳐지나? 잠깐 바디로 했을 때도 합쳐지나? 다른 경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합쳐지진 않겠다. 자, 요 대칭 기준면은 요거로 잡는데 대신에 대칭 복사를 바디로 선택할 경우 요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것도 합쳐지네. 요거는 저도 가물가물했었네요. 자, 대칭 복사할 때 피처로 가는 거하고 바디로 가는 거하고가 다르기는 한데 결과는 어쨌든 합쳐지는 결과였어요. 자,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했던 건 뭡니까? 피처를 대칭 복사하는 거를 했던 거죠. 피처를 대칭 복사하는 걸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클릭 해가지고 대칭 복사를 넘겼는데 이때 이거 바디로 안 했다는 것 뿐이에요. 바디하고 뭐 결과는 지금 똑같으니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대칭 복사 피처로 그냥 넘길게요. 여기서 대칭 복사면은 윗면이요? 윗면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대칭 복사 요거를 한번 연습해 봤습니다.